딜러를 위해 만들었다는 헤이딜러 앱. 오늘은 헤이딜러의 검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상 기준은 과연 공정한지, 그리고 그 밖의 구조적 문제들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본론에 앞서 먼저 몇 가지 팩트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팩트 하나. 헤이딜러 검수는 자체 인력이 아닌 외주 사설 업체에 위탁합니다. 전문 리프트 시설 없이 알바에 가까운 인력이 차량을 개별 방문 검수합니다. 팩트 둘. 경매장, 전문 검수장, 중고차 성능장은 자체 책임제와 자체 전문 인력, 리프트 시설을 갖추고 오류 책임도 직접 집니다. 헤이딜러는 이 구조와 다릅니다. 팩트 셋. 검수 오류가 발생해도 모든 책임은 매입한 딜러에게 정하됩니다. 플랫폼과 외주 업체는 책임에서 사실상 자유롭습니다. 팩트 넷. 클레임률이 15%를 초과하면 플랫폼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검수 오류로 인한 정당한 클레임도 이 수치에 포함됩니다. 팩트 다섯. 검수도, 분쟁 판단도, 보상 기준 설정도, 이용 제재까지 플랫폼이 모두 단독으로 결정합니다. 딜러에게는 독립적인 이해 제기 창구가 사실상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중고차 한 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누가 정보를 쥐고 있는지, 누가 판단하는지, 누가 책임지는지, 그리고 누가 제재까지 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검수한 사람이 누군지는 선명하지 않은데 그 검수가 틀렸을 때 책임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검수는 플랫폼이 하고, 분쟁 판단도 플랫폼이 하고, 보상 기준도 플랫폼이 정하고, 제재까지 플랫폼이 한다면 그건 단순한 중개가 아니라 룰을 만드는 쪽이 그 룰로 이익을 보는 구조입니다. 클레임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클레임률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이용 제한 가능성, 허위 증빙 제출 시 전체 계정 정지 가능성.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검수 오류로 인한 정당한 클레임도 이 수치에 포함됩니다. 검수가 잘못되어 딜러가 정당하게 이의를 제기해도 그 횟수가 쌓이면 딜러가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공정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어떨까요? 미국의 대표적인 중고차 플랫폼 카바나를 보겠습니다. 카바나는 차량 한 대를 판매하기 전에 자체 전문 검사 인력이 150개 항목을 직접 점검합니다. 외주가 아닙니다. 자체 인력입니다. 검사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플랫폼이 직접 법적 책임을 집니다. 거기에 더해 7일 이내 반품 보장 정책까지 운영합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FTC는 중고차 판매 규정인 유즈드 카 룰을 통해 차량에 알려진 결함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이 이를 어기면 법적 제재를 받습니다. 독일은 더 엄격합니다. TÜV, 튜프라 불리는 국가공인기술검사기관이 중고차 거래에 개입합니다. 민간 외주 업체가 아닌 국가가 인증한 독립기관이 검사하고 오류가 발생하면 그 기관이 직접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민간 플랫폼이 외주 사설 업체에 검수를 맡기고 오류가 나면 딜러가 책임을 집니다. 규제도 의무 공시도 플랫폼 책임도 없습니다. 같은 중고차 플랫폼인데 왜 이 차이가 이렇게 클까요? 그 차량을 실제로 누가 검수했는가? 그 검수 기록은 얼마나 투명하게 남는가? 그 오류에 대한 책임 구조는 얼마나 선명한가? 자격 공개와 책임 투명성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혼자 말하면 불만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문제를 겪은 사람들이 같이 말하면 그건 불만이 아니라 기준이 됩니다. 한 사람의 억울함은 쉽게 묻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의 경험이 모이면 그건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구조의 문제는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딜러 한 명이 검수 오류를 경험하고 조용히 넘겼습니다. 그 침묵이 플랫폼에게는 문제없음이라는 신호가 됩니다. 그 신호가 쌓이면 외주 검수 구조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책임 기준은 더 딜러에게 불리하게 고착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딜러 한 명이 사례를 기록하고 공유했을 때 그 기록이 다른 딜러의 경험과 연결되고 연결된 사례들이 모여 패턴이 되고 패턴은 구조적 문제의 증거가 됩니다. 그것이 나비 효과입니다. 작은 날갯짓 하나가 시장 전체의 기준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뭉쳐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구조 안에서 혼자 싸우면 플랫폼은 이를 개인의 불만으로 처리합니다. 클레임률이 올라가면 제재 대상이 됩니다. 목소리를 높이면 감정적 항의로 분류됩니다. 개인은 구조 앞에서 언제나 약자입니다.
하지만 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뭉치면 그건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같이 기록하고, 같이 공유하고, 같이 요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플랫폼도 바뀌고, 기준도 생기고, 억울한 사람이 줄어듭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주변 딜러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공유 한 번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이건 한 사람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거래를 조금 더 공정하게 만들기 위한 문제 제기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